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종사자 업무일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설에서는 종사자별로 업무일지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시설뿐만이 아니고 노인시설뿐만이 아니고 일반 회사나 기업체에서도 업무일지를 나름대로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간단하게 개인별로 자기만의 그 업무 스케줄이라든지 그런 메모 형식을 통해서 일지를 작성할 수도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시설에서 각 종사자에게 업무 일지를 제공하고 작성할 수 있게끔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업무일지와 근무일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업무일지는 말 그대로 그날에 했던 업무, 또 특이사항, 또 건의사항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고, 근무일지라고 하는 것은 그날, 당일에 총 몇 명이 근무를 했고, 또 그 근무한 인원 중에 결혼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하는 것이 근무일지죠. 그래서 시설에서는 업무일지와 근무일지 둘 다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물론 우리 시설에 근무표가 있어서 근무 스케줄이 있고 근무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날 근무를 한 사람 안 한 사람을 체킹을 할 수가 있는데, 관리자는 그 전체적인 내용을 항상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무 일지를 작성해서 근무 현황에 대한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더불어서 이 업무 일지는 종사자 개인별로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 특이사항, 건의사항에 대해서 작성하는 서식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 각 개인별로 종사자들에게 제공하는 업무 일지이고, 그리고 시설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결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서식이 갖는 의미가 크다라는 것이죠. 공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서식에다가 종사자분들이 작성하는 내용은 이를 수정한다거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변형한다거나 할 수가 없고, 이 내용 자체가 기록으로 남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 업무 일지를 굳이 페이퍼로 하냐, 페이퍼로 안 하고 프로그램으로 입력한다든지 아니면은 메시지를 통해서 시설장에게 보고를 한다든지 카톡을 통해서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는 공식적인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페이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하든 아니면 카톡으로 썼든 어쨌든 그 내용 자체가 페이퍼화 되어서 저장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냥 요즘에 PC상으로만 관리한다고 하면은 그 내용이 PC의 폴더에 계속 저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작성해서 이걸 파일 형태로 해서 PC에다 저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 내용은 출력을 해서 시설장이 확인했다라는 그런 결제라든지 또는 오프라인 상태에서의 페이퍼로 관리가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종사자 개인별로 이 내용을 작성해서 개개인별로 건의사항과 특이사항에 대해서 전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그 일지의 기록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화면이 종사자 업무 일지의 이제 전체적인 페이퍼고 세로 형태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크게 좀 한번 보시면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실 텐데요. 작성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일단은 월을 저희가 작성을 하겠죠. 그래서 10월이다 하고 종사자 성명 여기다 적겠죠. 종사자 성명 적고 종사자 직책에 대해서도 작성하게 됩니다. 직종이 다 다르겠죠. 자, 지시사항의 처리, 특이사항, 건의사항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1일이다. 그럼 여기다 이제 요일을 넣어드릴까 하다가 요일을 굳이 안 넣었어요. 그냥 오늘이 며칠이다 정도만 알면 되겠잖아요.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알기 쉽게 한다고 하면은 1일이 화요일이었다 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내용이 없었으면은 안 적으셔도 되고, 특이사항도 뭐 특별한 내용이 없었으면 안 적어도 되고, 건의사항도 없으면 안 적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내용을 적다 보면은 2일날 지시사항 같은 경우에 뭐 3일이 10월 3일이 휴무일이기 때문에 뭐 휴무일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하라 했다. 그래서 뭐 시설 환경과 그 위생 상태에 대해서 점검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받았다. 그러면 여기에 작성할 수 있겠죠. 시설 환경 및 위생 상태 점검. 네,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고요. 특이사항으로는 뭐 어르신 중에 김땡땡 어르신이 뭐 병원 이용을 하셨다 하는 부분 적을 수 있겠죠. 근데 이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서 중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또 선별을 하셔서 굳이 큰 특이사항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은 적지 않으셔도 되고 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생상태를 점검하다 보니까 이 건의사항에 있어서 청소도구 뭐 예를 들면은 청소도구 교체 뭐 필요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3일날에는 예를 들어 뭐 휴무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휴무로 작성할 수 있고, 또 그리고 특별한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은 뭐 그냥 손쉽게 정상 근무라고도 쓸 수 있고 땡땡땡으로도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뭐 8일날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서 어떤 행사를 했다. 그래서 생신잔치 같은 경우에 굉장히 특별한 그런 행사잖아요. 그래서 생신잔치 뭐라고 적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건의사항은 뭐 특별한 건의사항이 없으면 작성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으면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매월 매일 그리고 종사자에 대한 그 업무, 본인에 대한 업무 내용들을 작성을 하고, 특히나 여기에 이제 본인의 업무 계획 같은 것도 작성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건의사항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요 건의사항을 잘 작성을 해가지고 월마다 지금 시설장님이 대표자님이 여기서 결제를 내주시는 거거든요. 확인을 하기 때문에 요 부분 한 장만 보아도 한 달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근무를 어떻게 했고 업무를 어떻게 보았고 그리고 건의사항이 뭐가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잘 작성을 해 주셔서 시설의 업무가 점차 개선이 되고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